반갑습니다. 기초 사진 리터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 위쪽에 있는 툴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초 보정 10단계라 그래가지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쪽 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오늘은 위쪽에 있는 툴들을 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라이브러리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엑서사이즈 파일 포토에 들어가시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A01 하는 크랍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자랑 여러 가지 나오죠. 자, 그리고 다시 현상에 갑니다. 현상 가셔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사각형, 여기 점점점 사각형 있죠. 이거를 여시게 됩니다. 이거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가까이 갖다 대면 이쪽 양쪽 끝에, 양쪽 끝 보이죠? 이 양사방 끝에를 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 표시가 화살표로 양쪽으로 나온 거는 사이즈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더 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 모양이 나오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조절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여기를 누르면 이 창이 열려요. 이 창이. 여기 보면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열쇠가 있어요. 지금 열쇠가 잠겨 있습니다. 열쇠가 잠겨 있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비율하고 똑같은 비율로 항상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이 마크 있죠? 화살표 마크인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게 가로 세로가 바뀝니다. 좌우로 수평으로 이동하시면,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평 수직 맞추실 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열쇠를 한번 클릭하면 열려요. 열쇠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열쇠가 열리면 이제부터는 똑같은 비율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비율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비율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같은 비율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쇠 잠긴 채로 그대로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각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가 약간 기울었죠. 그러니까 세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각도를 조절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각도계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계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시작하는 점에서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놓지 마시고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요 선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돌려주고 다 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똑바로 선 사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보기가 싫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누르셔가지고, 그럼 원래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제 똑바로 섰죠. 근데 여기가 약간 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각도에 버리셔가지고, 누르고, 쭉 당기셔가지고, 맞춰가지고, 딱 놓으시면 정확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를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하고 자르기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표시가 계속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표시를 여기 보시면 항상 하면 계속 나와요. 자동 하면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함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도구 오버레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쓸모가 없지만 여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쪽을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려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 같은 게 지금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클릭하셔서 각도계 변해 가지고 클릭하고 쭉 그대로 클릭한 상태에서 탁 놓으시면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완료 버튼 누르시면 깔끔하게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쓰시면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맞는 사진을 갖다가 쉽게, 그렇죠? 만드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랍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남자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철로가 약간 기울었어요. 그래서
각도를 이 철로에다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크랍을 살짝 이쁘게 해가지고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똑바로 선 사진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요거를 이용해서 수평수지가 안 맞을 경우에, 특히 사진 찍어가지고 수평수지가 안 맞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 수평수지 맞춰서 크랍 하시면 깔끔한 사진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서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인쇄를 맡게 되잖아요. 인쇄를 맡기는데 우리는 인쇄소에서 11, 14 사이즈를 뽑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를 딱 누르시면 여기 보이죠? 원본 하는 거, 화살표죠? 아래 위로. 이 안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열어보시면 11, 14가 여기 있어요. 여기를 딱 누르면 이게 11, 14 사이즈로 크랍이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죠? 이렇게 하면 11, 14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제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죠. 여기 57,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7 사이즈라든지, 그죠? 에바이10, 8 곱하기 10. 그죠? 에바이10 사이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이즈를 원하시면 사용자 정의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20 곱하기 30인치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디지털 사이즈는 이거예요. 2 곱하기 3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든 영상은 대부분 2 곱하기 3, 그러니까 46 사이즈죠. 2 곱하기 3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크랍 도구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보통 보면 여기 열쇠 잠긴 채로 원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줄이시고 각도 맞춰가지고 자르시고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여러분들 쓰시는데 별 지장이 없으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얼룩 제거 툴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02번으로 가겠습니다. 02번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02번에서 자,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구겨진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나와 있는 배경이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 중에서 제가 오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한번 없애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툴입니다. 요 툴은 뭐냐면 여러분들 포토샵에 보시면은 복구 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패치 툴, 복구 툴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시면 동그라미 나오죠. 그러면 마우스를 가지고 링을 돌리시면 마우스 돌리는 거 있죠. 그걸 돌리시면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이쪽 볼 보이죠? 커졌다 작아졌다 거 보시죠.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시고 페더 하는 거는 뭐냐면 큰 동그라미하고 작은 동그라미 사이 얼마나 소프트하게 거리를 보세요. 거리를 소프트하게 할 것인가. 그죠? 제로로 하면 딱딱해지겠죠. 근데 패드를 많이 줄수록 더 소프트한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경계선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옆에를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는 이 도구 얼룩 제거 도구는 클릭해서 찍든지 아니면 클릭에 드래그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적당하게 작은 동그라미 맞추셔야 돼요. 작은 동그라미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드래그를 했어요. 딱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와요. 이게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이쪽에 있는 패턴을 복사를 해서 이쪽 패턴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이쪽으로 옮겨가게끔.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이동해서 조금씩 여러분들 에리어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것도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패턴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을 원래 없앴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마크가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그러죠. 이 그림 위에 마우스가 있으면 나타나요. 빼면 없어져요. 그건 어디서 좋다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자동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빠지면 없어지고 들어가면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항상 해놓으시면 항상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 안함 하면 아예 안 되게, 안함 하면 아예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추천한 건 자동을 놓으시면 추천드려요. 놓으면 나오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했으니까 저 위쪽을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적당한 크기를 하신 다음에 한번 클릭하라고 직선 걷는 법칙 쓸게요. 한번 자 시작 지점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을 가셔가지고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직선이 쫙 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옆에도 지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번 한 데는 잘 안 들어가요. 그죠? 한 번 한 데는 얘가 자동으로 나타나면서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타나는 곳 정도에서 시작을 하셔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메꾸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원 표시, 돈 표시 눌러볼게요. 원래는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복구를 해서 이 식으로 안 보이게끔 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보시면 원래 사진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 클릭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얼룩 제거 툴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크 찍어볼게요. 클릭하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번 클릭했는데 동그라미 하나 더 생기죠. 그런데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운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복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르면 패턴이 비슷한, 확대해 볼게요. 패턴이 비슷한, 그죠? 여기 라인이 보이죠? 비슷한 패턴을 얘가 자동으로 찾아서 이렇게 표 안 나게 붙여줍니다. 그죠? 표 안 나죠?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랬는데 얘를 비슷한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요. 근데 얘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을 잘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패턴을 잘 못 찾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음표, 그러니까 슬래시, 역 슬래시 있죠. 그걸 한번 누르시면 얘가 또 계속 찾아가요. 계속 누르시면 계속 비슷한 데를 찾아가는데 제일 처음 했던 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잡고 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까 원래대로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옮기셔도 되고 이거를 잡고 또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대부분 그냥 원 클릭하면 비슷한 패턴을 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대부분 보시면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 보면 지금 똑같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니까 별로 안 이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쓱 움직이셔야지 다른 데다 갖다 놓으시면 편하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여기서 다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그냥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구나. 표 안 나게 할 수 있구나.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확대를 했잖아요. 1대1로.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작업이든 간에 스페이스바 있죠. 제일 긴 바를 누르면 이렇게 손마크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놓으면 다시 이마크가 나타나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톡톡 작은 것들은 그냥 톡톡 찍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다니면서 톡톡톡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저기 지금 표 안 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특정 라인을 좀 진한 색이 다른 부분을 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 안 걸치게, 그죠? 큰 동그라미가 안 걸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죠? 표 안 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겹쳐져 이상하게 툭 튀어나오면 그걸 안 겹치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좀 큰 거 해볼까요? 자, 요거 한번 비춰볼게요.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럼 반 정도로 사이즈를 하셔가지고 쭉 한번 훑어주시고요. 위에
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크게 할게요. 다시요. 자,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작업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백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져요. 그죠? 백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진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왕창왕창 그릴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도 칠을 해주고요. 딱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면 왕창왕창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옮기면서 정확하게 패턴 또 맞추시면 되겠죠. 편하게. 자,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갑니다. 자, 다시 여기도 이렇게 쭉쭉쭉 해주시면 편하게. 그죠? 여기도 편하게 톡 찍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다니시면서 톡톡톡 찍든지 아니면 쭉쭉쭉 그리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잡티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든지 쭉쭉쭉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물 사진 같은 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가씨를 확대를 해보면 쭉 이런 식으로 제 얼굴 같은데 점 있는 거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클릭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부 같은데 톤이 이렇게 조그만 이런 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점을 일일이 찾으시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얼룩 시각화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쭉 각도를 내리시면, 천천히 내리시면 얼굴에 점이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이 점을 바로바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없애주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 아가씨의 점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조절해서 그렇죠. 피부톤 색이 잘 안 보여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얘를 끄면 보시면 깨끗하게 보정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티 같은 걸 갖다가 한 번에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는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지우시면 지워져요. 또 클릭하시면 되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화면에 보면 하늘에 보면 보통 센서에 묻은 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얘를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시면 벌써 티끌 같은 거 보이죠. 이렇게 잡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여러분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 센서에 묻은 먼지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얼룩 시각화하는 겁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점 나오겠죠. 이거 다 센서에 묻은 먼지들이에요. 이런 먼지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우시면 이런 식으로 톡 찍어가지고 지우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좀 있죠. 네. 얼룩 시각화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얼룩 시각화를 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가 다 되겠죠. 얼룩 시각을 위해서. 또 아니면 여기 아까 선 보이죠? 이 선 어떻게 됐어요? 클릭하고 끝나는 부분에서 Shift 클릭하면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었죠? 깔끔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직선이나 전선 같은 거 사진 찍을 때 전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쉽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인물 사진 보정할 때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팁인데, 자, 인물 사진 같은 게, 특히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주름살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걸로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주름살을 일단 먼저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쑥 그립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안 맞으니까 이상하죠. 일단 이쪽 부분 잡아서 비슷한 데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대로 놔두시면 좀 위열하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 보면 불투명도 하는 게 있어요. 얘를 갖다 쑥 낮춰가지고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쑥 한번 보면 돼가지고. 자,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여기 보면 백스페이스 바, 물음표 밑에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 가까이 근처까지 올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눈 밑에 주름이 없었어요. 볼까요? before, after.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얘를 이용하는데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물 사진을 보정하실 수가 있어요. 잡티 같은 걸 클릭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때는 보세요. 여기 점점 남아있죠. 이거 뭐예요? 불투명도를 100%안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불투명도하고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쉽게 주름살 같은 걸 갖다가 없애실 수가 있다는 거. 한번 가능 해볼까요? 없이. 자, 쓱 해가지고 근처에 주름살 없는 데 갖다 놓고 여기 퍼센트에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얼굴에 있는 주름살 이런 것들을 갖다 자연스럽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점을 그냥 클릭한 곳하고 선을 그은 곳은 마크가 달라요. 그죠? 선을 그은 곳은 이렇게 하얀 점으로 표시되고 그냥 클릭했던 곳은 이런 식으로 마크 표시를 그냥 동그라미가 되고 클릭하면 진해져요. 그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 마크들은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원하는 데를 클릭하고 조정하든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 다시 클릭해서 찍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재보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하늘을 볼까요? 하늘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도 보면 여러분들이 센서에 묻은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카메라 센서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묻어요.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지 많이 묻어요. 많이 묻는데 이렇게 다 먼지 많이 있죠. 이런 먼지들을 갖다가 얼룩 시각화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먼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다 이런 거 다 먼지예요.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먼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진 있죠? 센서에 묻은 먼지는 항상 똑같은 자리를 지켜요.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세요. 하나, 네, 정리하실게요. 하나, 둘, 셋. 똑같은 자리 지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자리 지키죠? 이거를 뭐냐면 센서에 먼지가 묻어서 그래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얘를 좀 많은 데서 얘를 다 보정하면 여기도 한꺼번에 보정할 수 있게끔 엎어버리면 쉽게 모든 사진을 보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제가 샘플로 몇 개 보정해 볼게요. 물투명도를 제가 안 돌려놨어요. 자, 이제 100% 했으니까 찍겠습니다. 이 식으로 클릭 붙여가지고 그래서 먼지 묻은 부분을 제가 보정을 했어요. 볼까요? 거진 없었죠? 먼지를 거진 없었어요. 티나는 먼지들은.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먼지를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거진 없는 하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옮기냐면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클릭한 이쪽 클릭을 하세요. 그다음 이전 여기 보면 이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룩시가 해볼게요. 없죠? 근데 이렇게
미스테이크 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클릭해가지고 지우시면 돼요. 클릭, 지우시면 돼요. 약간 퍼져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 표 나는 부분들은 지우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클릭, 지우고. 왜냐면 흰 하늘이나 눈밭이나 이런 것들 표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으면 표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자연스럽게 없애주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없애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나머지 하늘을 한 번에 그죠? 우리가 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정목 현상 해가지고, 여러분들 후레쉬로 촬영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눈이 빨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눈이 빨갛게, 후레쉬로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냐. 이거는 쉽습니다. 여기 정목 현상 클릭하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빨간 데 딱 대는데 클릭, 빨간 데다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너무 쉽죠? 그냥 한 번에 클릭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컨트롤 된다는 거. 너무 쉽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하셨다가 동물은 여기 보면 동물 눈동자. 그렇죠? 동물 눈동자 똑같이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거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라이브러리 가셔가지고요. A3번 가겠습니다. A3번에 자 자동차 엔드로 다시 자동차 엔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약간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4번을 하기 전에 이 사진 잘 보시면 이거 뾰족하죠. 그죠? 그럼 우리 배웠죠? 가셔가지고 각도 깨가지고 1번에서 각 쭉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완료 누르시면 자동으로 수평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거 누르시면, 이 재밌는 게 네 번째 건 좀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를 클릭하니까 창이 더 커졌어요. 보통은 조그마한 창이 열리는데 얘를 보면 창이 다 커졌는데 이건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창이 커졌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편집, 브러쉬라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항상 보면 새로 만들기가 떠요. 그 다음에 효과에서 노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스타트 할 때는 무조건 노출, 이거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스타트 할 때는 무조건 노출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자로 정렬이 쫙 됩니다. 일자로. 그렇죠? 그 다음에 노출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정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을 조금 더 파랗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색온도 색조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흰색의 검정색, 이거는 우리가 기본에서 봤죠? 부분 대비, 우리도 본 거야. 디헤이즈, 이거는 또 새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채도, 채도 있었고, 선명도, 노이즈 제거, 그쵸. 그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데, 요거는 설명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알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부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잡고 쭉 내리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하늘이니까 하늘만큼만 조금 내릴게요. 내리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보세요. 내릴 때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줄이 3개가 나와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손바닥을 놓고 옮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가면 이런 식으로 마크 나와요. 근데 가까이 가시면 픽픽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멀리 갖다 대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잡고 손바닥 넣으면 크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손바닥 가지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를 하늘 어둡게 해야 되잖아요. 하늘 어둡게 해볼게요. 노출을 내리면 어두워지겠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그리면서 어두워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그리면서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살짝만 할게요. 그 다음에 하늘을 약간 파랗게 할게요. 그러면 세곤도에서 파란색 쪽으로 살짝만 잡으시면 하늘이 파래지죠.
그런 표 많이 안 나죠. 그 다음에 다시 돌 있는데도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했던 거에서 스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어둡게 하고, 약간 얘는 노란색 키가 살짝 도게. 자, 살짝만 노란색 키가 도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노란색이 키가 도면 어두운색이 돼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 마크가, 흰색 마크 생기죠? 위로 클릭했어요. 자, 보시면, 차가 파래지죠. 그죠? 차가 파래집니다. 우리는 하늘강까지 파라면 되는데 차가 이쪽으로 파래지잖아요. 요거를 빼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CC부터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거 빼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 블러쉬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우기 하는 게 있어요. 자동 마스크 그냥 켜두시고요. 지우기 하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바뀌었죠. 패드 나오고 팔로우 나오고 크기 나오고 다시 여기 딱 보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게 작업을 했던 것에서 파란색 먹은 거를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쭉 살짝 그렇죠. 패드가 나오게 이렇게 쭉쭉쭉쭉 긁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요 밑에 보면 체크 마크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 보면, 그렇죠? 여기서 마이너스 된 부분, 그렇죠? 조금 줄여가지고, 자 보세요. 빠지는 거 보이죠? 빨간색이. 빨간색이 뭐냐면 그 빨간색이 아니고 우리가 효과를 준 부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지금 차에 먹었던 부분기를 다 빼고 있어요. 자, 다시 빼면 이제 차는 파란색이 안 먹고 저 하늘만 파란색이 먹은 이쁜 보정사진이 됩니다. 또 다른 과정 연습해 볼까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준비하실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새로 만든 게 나왔어요. 그 다음 위에서 쭉 내려가지고 자, 하늘을 갖다가 보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노출을 하셔가지고 자, 노출을 조금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색이 하늘색을 약간 붉게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들 이제 취향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 파랗네, 그죠? 여기도 가지고 싹 올렸는데 지금 뭐야? 지금 우리가 이거 먹여서 얘가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원래대로 갔다 오고 여기를 노랗게 만들면 돼요. 파란색을 빼면 되죠, 반대로. 파란색을 싹 빼주고 약간 노란기가 돌게, 그죠? 그럼 이 하늘하고 매치가 다 되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을 주로 보정하는데 많이 쓰는데 인물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물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정한다. 그럼 이 사진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노출을 하셔가지고 자, 정렬된 거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잡고 이렇게 쫙 빼요. 그 다음에 노출을 반대로 싹 내리면 보세요. 여기가 왼쪽에 약간 오버키가 있었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도 싹 내려가지고 얘는 살짝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은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그냥 여기는 더 밝게. 자, 우리가 이 정도로 해버리니까 조명이 들어오는 위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100개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조명이 들어오는 위치를 우리가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더 부각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조명 대용으로도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툴입니다. 자, 그래서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얘를 찾아야겠습니다. 자, 얘는 다시 라이브러리 나가셔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05번입니다. A05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연상 갑니다. 첫 번째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똑같이 나와요. 그죠? 얘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직선으로 그라데이션을 하고 얘는 동그랗게 그라데이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색으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인물에서부터 쭉 당겨내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항상 노출 가셔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세요. 지난번에 썼던 게 그대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습관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둡게.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동그라미 바깥으로 지금 이펙트가 먹어요. 그죠? 동그라미 안쪽으로 안 먹고 동그라미 바깥쪽으로 먹는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편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밖을 좀 어둡게 하고 저는 약간 노란기를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을 더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반대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인물이 애기라든지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동그라미 이용해서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클릭하시고요. 애기 얼굴을 동그랗게 합니다. 자, 근데 그래가지고 밝게 하고 싶은데 거꾸로잖아요. 바깥이 밝아지죠. 근데 얘를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뭐가 있냐면 마스크 반전 거꾸로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딱 뒤집으면 원래 노출에서 얼굴만 조금 밝아진 사진을 여러분들이 애기 얼굴이 밝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 얼굴도 다시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바깥에 움직이죠. 우리는 원하는 건 바깥에 움직이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 반전 누르셔가지고 자, 자연스럽게 엄마 얼굴만 환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지켰을 경우에 얘를 끄집어내 가지고 쭉 당겨서 이런 식으로 놓고 노출을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뭐 인물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반전 하셔가지고 인물을 조금 더 밝게 하셔도 되고요. 인물을 조금 더 밝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서 그죠? 주위를 반대로 어둡게 하시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조금 더 부각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보면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정물에서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몇 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갖다가 또 새로 만들게 누르면 또 새로 만들기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또 어둡게 해가지고 신비로운 느낌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죠. 적당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자, 좀 적당하게 이렇게 쓰시면은 인물에서 왠지 모르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시면 인물에서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거 붓입니다. 붓은 보시면은 여기는 보시면 항상 붓이 나와요. 브러쉬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브러쉬 혼자가 있으니까 브러쉬밖에 안 나오죠.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지우기도 있고요. A, B 브러쉬가 있는데 주로 보면 여러분 그냥 사용하시면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라이브러리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로케이션 어저스먼트 04번이에요. A04번. 자, 그래가지고 다시 현상으로 갑니다. 자, 요 브러쉬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 바깥에 요 파란색 있죠? 이 옷 같으면 바깥에 파란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HSL 가지고 조절하시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저기 안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안에 얼룩 패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아레라 그래요. 사진 찍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시고 모아레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보세요. 그럼 모아레 패턴을 얘가 잡아줘요. 자연스럽게. 그죠? 클릭을 하셔서 쭉쭉쭉 미시면 이런 식으로 모아레 패턴을 잡아주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 클릭했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죠? 밑에 보니까 실패했네. 실패는 어떡하지? 여기 지우기 버튼이 있어요. 지우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쓱쓱쓱쓱 그죠? 하시면 지워져요. 그죠? 간단하게 아주 여러분들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갖다 여러분들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어요. 물론 HS를 가지고도 밝게 할 수 있는데 이걸로도 또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노출을 올리셔가지고 그렇죠. 노출해서 자, 노출을 좀 밝게 하고 여기를 쓱쓱 이렇게 문대면 되겠죠. 그렇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쓱 문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 길만 환하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보면 잔디가 전체가 또 환해지잖아요. 그죠? 자, 이거 마스크 어떻게 칠하는 거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초기화 버튼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길만 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 마스크 하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 자동 마스크를 누르셔가지고 살살 칠하면 잘 보세요. 보시면 녹색을 피해서 얘가 칠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모르게 실패하실 경우에는 다시 돌리시면 되죠. 지우기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밝기를 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는지 HS를 쓰는지 쉬운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쓴다. 그러면 인물 얼굴을 조금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쉽게 동그라미 안 쓰시고 그냥 이걸 쓰셔가지고 살짝 밝게 해가지고 쓱 뜨시면 돼요. 이쪽으로 살짝만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옷 색깔을 내가 옷 색깔을 바꾼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겠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럼 새로 만들기 해서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칠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요거보다 이런 거하고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약간 옐로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꼬마 눈을 갖다가 조금 더 쨍하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를 눈 사이즈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칠을 해요. 일단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서 부분 대비를 좀 더 진하게 준다든지 채도를 좀 더 주고 노출을 조금 어둡게 하고 그죠? 선명도를 더 주고 자 해서 똑바로 한 다음에 그 옆에 또 가서 그리기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눈이 더 초롱초롱해졌죠. 그죠? 비포 비포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잔잔한 것 조그마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쉽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얘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인물이 보면 얼굴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글자글하죠. 그래서 이 얼굴을 갖다가 아까는 우리가 점점점 다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계속 노출만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피부색 부드럽게 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얘를 딱 터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게 하셔가지고 얼굴을 그냥 쑥쑥쑥 문대보세요. 네, 이렇게 쑥쑥쑥 문대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뽀얗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수업 중에 안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피부색 부드럽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쉽게 사진을 보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조리개 확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뒤를 흐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밝게 하기, 어둡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치아 미백, 그렇죠? 사진에 치아 미백 그러면 뭐 무슨 대시 이빨이 너무 고래요. 그러면 치아 미백을 눌러가지고 사이즈 해가지고 그냥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이빨인들을 주위를 떼시면 돼요. 그러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를 그래서 뭐지 뭐 자연스럽게 하얘졌죠. 피하 미백에서 채도 떨어뜨리고 부분하고 뭐 노출 살짝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빨을 하얗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브러쉬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한번 해볼까요? 브러쉬 아직 합니다. 자, 이 빨간색을 갖다가 다른 색으로, 다른 색이 흑백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동 마스크 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출 가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채도 빼면 되겠죠. 채도 빼면 흑백이 돼요. 그리고 잡고 그대로 쓱 빨간색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동 마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은 얘가 안 건드려요. 빨간색만 가능하면 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이즈 줄여가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다른 색은 녹색이나 주위에 있는 색은 터치를 안 하고 있죠. 그죠? 얘가 빨간색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빨간색만 쭉 가능하면 골라가지고 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반대로 가셔가지고 지우개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또 쓱쓱쓱쓱 지워주시면 여기 마스크 걸려 있으니까 그죠? 내가 지우고 있는 파란색을 얘가 자동으로 또 인식을 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빨간색 하고 싶으면 A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흑백을 빨간색은 다 흑백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붓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실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브러쉬 가지고 지금 얼굴이 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채도 여기 가 있잖아요. 그죠? 노출 지금 다른 거 다 정리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높여가지고 높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없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을 보정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죠? 재밌는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쉽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툴 자르기, 그 다음에 얼룩 제거, 정목 현상, 그 다음에 점진적 필터, 그 다음에 방사형 필터, 그 다음에 붓쓰기까지 요거 6개만 여러분들이 잘 쓰시게 돼, 잘 쓰시게 되면 아까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진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